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드카 먹은 불곰의 이휘찬입니다. 러시아어 전공자들이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언어를 가르치거나 통역 혹은 번역을 하게 되죠. 오늘은 베테랑 번역 작가님을 모시고 번역가라는 직업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디테일을 1, 2부에 걸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2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별점과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박경환 패널과 러시아어 최고의 강사 모스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승주연 번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승주연 번역 작가님의 프로필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문학회와 한너 교류협회의 회원이시고요. 러시아어 공인인증시험, 토르플, 말하기 시험의 감독관이십니다. 그 밖에 푸시킨하우스 어학원 강사로 그리고 러사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시고요. 저서로는 승선생의 119 러시아어를 2013년에 출간하셨습니다. 번역 작품으로는 2006년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 2009년 오정희 작가의 단편집 불의 강, 김혜란 작가의 단편집 침이 고인다, 2012년 전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령화 가족, 2013년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함성호 작가의 시 2편, 그리고 현재 정희연 작가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번역하고 계십니다. 활동이 어마어마하신데요. 특히 달콤한 나의 도시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러시아로 번역하고 계시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러시아와의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단은 독일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독일어도 좀 딱딱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독어과랑 러시아어과를 두 개를 지원했는데 이제 독일어는 다행히도 안 되고 러시아어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은 시작된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 독일어와 러시아어과 중에 러시아어과 결정적으로 됐는데 현재의 선택은 만족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어 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번역 센스를 보더라도 독일어로 가셨어도 어마어마한 또 이런 활동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과를 이제 지원하시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셨겠네요. 네, 전혀 몰랐고 제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해봤었고. 네. 네. 자, 그러면 요즘엔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 입학하실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특히 러시아어를 전공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특이하다는 시선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니 시리즈 이제 까리스키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 백야 3.98 이런 지금 이런 TV에서 보여주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미니 시리즈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 덕분에 어떤 관심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러시아는 뜬다. 라고 이미 그때부터 네, 이미 그때부터 뜬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뭐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뜨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요? 10년이 넘게 뜨고 있는 네. 언어 러시아. 대기만성형 나라입니다. 네. 그래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배우셨을 때 어려우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일단 독일어도 굉장히 재밌게 배웠었고 고등학교 때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뭐 물론 어려웠겠죠. 근데 뭐 너무 어렵다라든지 이제 요즘 학생들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들 얘기하는데 이제 외계어 아니냐. 네, 이게 외국어이긴 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어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아마 막 뭐 빨갱이며 북한과 관련된 거 그런 혹시 오해라든가 네. 받지 네. 않으셨나요?
네, 그런 오해는 없었던 걸로. 아, 그런가요? 저희 그 박경환 패널이 그 자꾸 방송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교직에 서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80학번 때 이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실 때 뒤에 좀 국정원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네. 있었어요. 네. 음, 예, 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공산주의 때다 보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입학하시게 됐을 때가 90년대면 네, 소련 해체되고 그러면, 난 네, 다음이니까 그렇죠. 괜찮지 네.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네요. 네.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일단 굉장히 이제 러시아어 언어학에 대해서는 탁월한 어떤 그런 분이셨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자분이 오셨었고 그리고 다음 해는 남자 선생님이 또 교수님이 또 오셨었고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고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 러시아어 내지는 러시아어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원어민 교수님들의 조교도 맡으셔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자주 하셨다면서요? 네네. 저한테 이제 그 조교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었고 아. 사실 이제 페이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아, 교수님과 친하면 일단 또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여쭤보고 이랬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플러스적으로 작용한 아,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흔치 않은 그런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석사를 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그때는 사실은 좀 2년은 방황을 했던 기간이었거든요. 네. 이제 영어 강사 보습 학원에 이제 영어 강사도 좀 했었고, 아, 네 이제 아이들 이제 네. 초등학생 뭐 네. 이렇게 가르쳤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턴도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아. 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다가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 네. 그래서 결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그냥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학을 가기 힘들었던 상황이라 하시면 우리 보통 유학이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을 하셨었나요? 제가 이제 6개월 정도를 이제 살 수 있는 그 생활비 학비를 이제 모아서 갔죠. 일단은 갔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도와주셨었고 아,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서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빚을 내서 네.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좀 쌌었고 학비도 쌌고 이제 물가도 굉장히 저렴했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가신 건가요? 사실 이제 그 러시아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과 원어민 선생님과 이제 또 얘기를 하던 중에 네. 또 제가 또 팔랑귀라 또 교수님이 6개월 있다가 오면 놀다 온다라고 하셔서 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제가 네, 그만 석사를 결심을 하고 네. 네. 2년을 풀로 채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총 있었던 기간은 이제 3년이고요. 아, 네, 6개월 연수 그리고 2년 반 이제 석사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는 그 당시 어디 도시였죠? 페체르부르크 아, 갔다 페체르부르크요. 왔습니다. 네. 아, 그 당시에 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였나요? 그때 뭐 IMF형 연수해가지고 제가 정말 저렴한 그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정도는 그 레닌그라드 전기공대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50만 원 6개월에 네.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학비가요? 네, 학비가 학비만. 말씀하신 거죠? 네, 저렴하기는 저렴했네요. 네. 그게 이제 IMF 굉장히.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 저렴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는 네 그렇게 저렴하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IMF라는 거는 그 당시에 한국
겪었던 네, 사태였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페츠르부르크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뭐 한국인을 위해서 그렇지는 커리큘럼을 않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기를 이제 IMF형 해가지고 아, 네, 네. 그런 그저 저렴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조교 활동 하시면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는 많이 나눠 보셨지만 그래도 막상 가서 또 이제 수업을 러시아어로 완전히 들으면은 좀 기분이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어려웠죠.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가 어떻게 기회를 돼서 러시아 공대로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러시아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가서 배웠던 그 느낌이 있는데 우리 쌤처럼 한국에서 전공을 좀 하시다가 가셨지만 똑같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냥 어려웠죠. 또 뭔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좀 더 잘 들렸다 또는 뭐 아, 이 단어 정도야, 뭐 이거는 괜찮았다, 읽는 거는 괜찮았다 그런 거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알파벳부터 시작한 건 물론 아니었죠. 근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연수할 때는 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들었고 많이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석사를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2달 정도 필기했던 거는 아마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공감이 굉장히 가는 게 연수할 당시에 있는 어학당 선생님들은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고 느릿느릿하게 해주는데 네. 막상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들은 막 발음도 흘리시고 졸리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수업은 얼마나 하셨나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 석사 들어갔을 때는 석사 얘기. 네네. 석사를 들어갔을 때는 수업을 거의 하루에 한 5-6시간. 제 기억이 이제 물론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래전 100만 년 전 일이라. 네. 그렇게 해서 또 강사로는 지금까지 11년째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쪽에 원래부터 공부하실 때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가르치는 거를 제가 언제 처음 해봤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제 독어가 이제 저희 외국어였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제가 좀 잘했어요. 네. 다른 건 잘 못했는데 독일어랑 영어 이런 건 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독일어를 너무 못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구제를 하느라고 이제 네. 과외를 딱 한 번 해줬는데 아,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영문과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물론 이제 뭐 있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과외도 했었고 네. 과외하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러시아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과외하면서 또 이제 뭐 돈도 조금 용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네. 그때도 살짝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발견한 거죠. 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공부한 DNA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과외도 하셨는데 보통 유학생들이 과외도 하지만 뭐 가이드, 통역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통역은 제가 있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모스크바랑 빼제르랑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도 있어야 되고 줄도 그래요? 있어야 되고 네, 아는 가이드는, 분 네. 통해서 네. 또 다 맞아요. 들어오는 걸로 네. 저는 여행사 사장이 저를 네. 마음에 들어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게 네. 또 있구나. 네. 여행 가이드 네. 쪽은 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잡고 있는 오야봉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그렇죠. 사실 나눠 먹기식이 정말 많은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음. 실력도 안 되는데 친하다고 해서 아무리 팔이 안쪽으로 굽어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이드고 뭐 웃고 떠들고 하는 차원은 그렇다 치고 비즈니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로 또 번질 수가 그렇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관광 가이드와 비즈니스 통역은 명확하게 나눠지거든요. 네. 관광 가이드는 그렇죠. 정말 쉴 새 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야 돼요. 아. 특히 버스에서. 아, 그 모스크바 얼마나 막힙니까? 한 시간, 2시간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들면은 그 다들 주무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 둘씩.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한국 돌아가셨을 때. 아, 나 너무 재미없더라. 아. 나 모스크바 갔는데 버스에서 졸았다. 그렇게 되면은 아, 예, 관광사가 꽤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아. 자, 어쨌든 이렇게 통역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유학생 할 때도 소위 말해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통역을 가끔씩 했었어요. 단가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 쌤은 유학 시절 때 이런 통역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을 좀 하셨었나요? 유학 때는 통역을 제 기억으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네네. 네. 이렇게 돈을 받지 않은 통역도 혹시나 뭐 있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통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 교회 통역은 네, 뭐 이건 페이를 받고 한 건 아니었고 네. 봉사였죠. 아, 그래서 그때 1년 좀 이상 정도 이렇게 아. 매주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통역 사실 통역하기 전에 설교는 정확하게 통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번역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원고를 주시고 네, 이제 그거가 이제 쌓이는 거죠. 한 원고 양이 일주일에 한 5장, 6장 정도 되고 이제 1년치가 되면은 대략 한 책 한 권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원어민 감수를 늘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 처음에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이제 내렸고 그러고 나서 점점 그 비둘기는 좀 잦아드는고 이제 네, 거의 그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기도 부분이 이렇게 축도도 그렇지만 기도 부분이 좀 많이 좀 긴장됐던 것 같아요. 기도는 네. 원고가 없잖아요. 기도는 원고가 없죠. 네. 완벽하게 즉석에서 통역을 해야 되고 이제 즉석에서 인용을 하시는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즐겨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네. 그 순간에 아주 빛의 속도로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빨리 찾을 것인가? 아니면 생략을 네, 할 것인가? 아니 생략은 못하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라도, 근접한 네. 가장 근사치로 이제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야, 그런 부분들이. 그때 네. 진짜 1년 네. 동안 하시면서 정말 그 번역을 하시면서도 그런 정확성도 높아졌겠지만은 통역하시면서 순발력까지 더 같이 높아지는 그런 네. 한 해가 네, 네. 되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석사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졸업만 하면 네,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 자신감,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과외, 네, 역시나 또 가르치는 일을 네, 과외를 했는데 저한테 연락을 했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직접 컨택을 해서 네, 저랑 직접 이제 그 페이적인 부분도 직접 상의를 하고 네, 일주일에 몇 번, 얼마 이런 것까지 학생이랑 제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둘 때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 과외랑 뭐 학원이랑 다 얼마나 하니? 한 달에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한 200 든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뭐뭐 하는데 뭐 논술, 뭐 수학, 영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어.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 빼자.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우리 그 중딩이는 왜 러시아어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장래를 이제 그죠 생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유망인은 언어니까. 그렇죠. 해두면 그때도 좋을 아마 것이다. 러시아어가 뜰 것이다. 네, 뭐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시지 않았을까. 2004년도 때면은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그 러시아 쪽의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외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아, 그 보시고 그쪽 철도 부모님의 연결하는 그 부모님께서 혹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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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과외 하나만으로는 수입이 좀 부족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과외는 그냥 이제 노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과외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홈쇼핑 또 통역 뭐 이제 매니저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네. 모델들 따라다니면서 뭐 또 매니저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네. 해서 그 일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전에 뿌시킨 하우스에 이제 이력서를 냈었고 그쪽에서 한 6개월 있다가. 네. 저는 뿌시킨 하우스에 이력서 낸 것도 까먹은 그 시점에 네. 네. 연락이 네, 와서. 연락이 와서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바로 수업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바로 수업하시죠. 네. 그래서 야. 그때 당시에는 시강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범 강의라는 그걸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도 네, 그거를 보고 네, 점수를 매기고 네, 어.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범 강의를 할 때는 그러면은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서 이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시범 강의는 이제 교재를 미리 이제 보고 오시고 일단 교재 정해진 중에서 어떤 교재를 네. 교재 중에서 이제 문법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뭐 동사의 상이라든지 상 중에서도 뭐 그죠, 뭐 과거에서 상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본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정도. 능력을 이제 정도만 평가를 그죠? 하는 네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범 강의는 뭐 몇 분 정도 하나요? 보통 한 20분 정도 해요. 20분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사실 베테랑 강사가 거기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나 없나 그 정도만 일단은 보는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네. 뭐 나중에 푸시킨 하우스에서 강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해서 또 시범 강의 같은 걸 또 준비해서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네네. 거쳐서 이제 또 어떤 강사로서의 활동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네. 본인 스스로가 일단 러시아어를 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러시아 문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어를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문법만 잘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은 많이 배가 고플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네, 네, 네. 다른 일을 좀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강사료는 강사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렇게 막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궁금해졌는데 네. 상위 1%와 뭐 하위 1%의 네, 그 차이 개입은 네. 뭐 어느 정도? 상위를 아니 상위 하기는 페이, 네, 페이, 그러니까요. 저 이해했는데 네. 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네, 별 차이는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시간대 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강의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동영상이라든지 교재 집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거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쌤이 그럼 지금 푸시킨 하우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상위 1%로서 주로 어떤 네.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나요? 학생들은 정말 이제 진짜 학생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러시아로 나가려고 하시는 이제 파견 나가시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러시아어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상담을 많이 하나요? 주로는 이제 진로죠. 진로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가장 이제 생계에 대해서 그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네.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또는 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진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러시아랑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경우는 또 러시아어 또 영향이 있겠네요. 네네 그런 메리트가 있죠. 네 시험을 보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보통은 러시아어가 뭐 갈수록 인기가 있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확히는 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공자들의 어떤 막연한 바람일 수도 있고요.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늘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체감을 잘은 못하겠고요. 그러세요? 네네 비슷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푸시킨 하우스가 이제 독자 뭐랄까 이제 혼자서 네. 독보적으로 이제
러시아 강의에 있어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이제 네. 했었다면 다 해먹었다. 요즘 네 요즘에는 이제 다른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이제 그래서 또 유럽어를 하는 이제 학원들에서 러시아어를 또 넣고 네.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네. 이제 경쟁이 좀 세지지 않았나. 그래서 네. 푸시킨 하우스의 이제 부분이 그렇죠 몫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도 살짝 아. 네 해봅니다. 또는 뭐 그만큼 시장 파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네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그러면은 강의 이외에 번역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강의만 하면 사실은 배고픈 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강사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랑 앉아가지고 우리 인형 눈이라도 붙일까 이런 얘기를 네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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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진짜 농담인데 사실 그 농담 안은 약간의 아. 네, 뼈가 있죠. 네, 뼈가 있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딱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번역이 그중에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번역이라는 거는 이제 제 이름도 남기고 네. 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강의나 이제 이런 쪽은 점점 젊고 예쁘고 또 능력 있는 또 강사들이 네. 네. 치고 올라오고 네, 치고 올라오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겠죠. 그래서 씁쓸한데요. 네. 지금 이거. 벌써부터 네 그런 네. 위기를 살짝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젊고 이제 아마 예쁠 것이다라는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밀렸어요. 네, 제가 나름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도 강한데, 네. 네 밀리고 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그때는 이미 번역을 꽤 했었던 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대접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블라인드, 그죠? 제 얼굴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름 석자면 되는 네, 그런 번역이라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이제 천년만년 네 정말 늙어 죽기 전까지 네, 네.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어쩌면 그 원고를 제 딸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마무리해라. 아, 역시 네, 다른 배를 잇는 수건 사업 뭐 이런 거군요. 저는 아까부터 감탄스러운 게 표현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지금 보니까. 멋있으세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네. 재산을 물려줄 때 원고를 물려주시. 싫어하겠죠? 네. 아, 네. 좋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문학 작품을 계속해서 번역을 해 오셨는데 다른 번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네, 다른 번역도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문서라든지 뭐 네. 기술 번역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건들을 했을 때 단점은 급하게 줘요. 일을 급하게 주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듣고 잠을 자는 거죠. 잠을 깨는 게 아니라 알람을 듣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프죠.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약을 먹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깨닫죠. 아, 이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값의 한 100배 정도는 줘야 네. 제가 그걸 할 맛이 나겠는데 그렇게는 네. 안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몸은 한번 망가지면 또 회복이 또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한 거는 문학 번역은 사실은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준 편이에요. 아, 넉넉하게 줍니다. 네. 그래서 최장 한 2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년을 번역하게 되면 아마 처음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날 것 같고요. 네. 보통 한 1년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은 제가 번역하는 기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감수 기간. 이게 네. 이제 이상적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1년 정도 여유롭게 기간을 주는 만큼 독촉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겠네요. 근데 번역원이란 기간이 일단 뭐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독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근데 단지 이제 그 중간 번역 보고서, 네. 완역 원고 보고서 뭐 이런 보고서는 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겠죠. 형식적이지만 네, 형식적입니다. 네, 네. 아, 네. 그래요? 그걸 좀 더 빨리 끝내면은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시간을 네. 꽉 맞춰가지고 그럼요. 번역을 네, 네, 하는 최대한 늦게 전 기한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 감수는
누가 보통 해주시나요? 감수는 처음에 이제 제가 첫 작품을 그러니까 감수라기보다는 저희는 공역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수라고 얘기하면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딱 감수 정도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공역자라는 것은 진짜 그 책에 대해서 번역을 같이 하는 느낌 어떤 네. 나눠서 번역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파트너. 네. 그래서 감수자라기보다는 이제 공역자 이렇게 네. 같이 작업을 해오고 있죠. 그 공역자께서는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 있죠. 아. 한국에 있고 근데 원어민이면 러시아인인 거고요. 네, 그럼요. 네. 그분은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한국어를 거의 못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공역자는 그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맡을 것 같은데 단순히 원어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러시아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공역자가 러시아인이냐, 우즈벡 사람이냐, 아. 이것도 사실은 텍스트에서 표시가 납니다. 네, 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왜 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자가 쓴 것이냐, 남자가 쓴 것이냐도 사실은 티가 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것들 보시면 네. 티가 납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냥 러시아 사람, 그냥 나스이칠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첫 네, 번째,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 했을 때 막 나치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책을 네. 많이 읽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면 더욱더 좋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은 두 번째 작품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친구분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저희 이제 학교 축제 때 처음 뵙고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가.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친구라기보다는 그때는 아줌마라고 제가 맨 처음에 그랬더니 언니라고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친언니 이상이에요. 네, 그냥 가족이죠. 네. 네. 20년 동안 함께 하셨다면 정말 네.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 싶네요. 장난 진짜. 아니게 싸우고요. 아시잖아요, 러시아 분들 어떠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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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네 진짜 네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정이 쌓이는 거죠. 아 그럼요. 정도 쌓이고 네 여러 가지 쌓이죠. 네. 막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한데 네. 같이 현재 일하고 계시는 공역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그 공역자는 사실은 그 이코나 러시아에 이제 이코나가 있는데 이코나를 복원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코나를 저한테 만들어 주겠다고 네. 그렇게 약속을 한 100만 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어떻게 네. 점 하나로 찍으셨대요? 어떻게? 아니요. 네. 아니요. 그 물감이나 그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생에는. 공역할 작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작업이 사실은 저희 작업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사실은 조금 느슨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하는 기간에는 네. 공역자는 조금 네, 좀 시간이 좀 많은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꺼번에 쉬죠. 그러면 네, 공역자가 그러죠. 자기는 늙고 병들었는데 좀 빨리빨리 줘가지고 좀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그렇게 빨리 이렇게 다급해서 주면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네, 네. 하소연을 네, 또. 네 하소연을 또 하고 네, 아까 그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네.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분은 한국에 산지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공역자께서는. 그분도 거진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네. 신랑이 이제 그 삼성에서 네.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꽤 오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랑분은 한국 사람. 아니요, 러시아. 두 분 다 네. 러시아 분이신데 네, 한국에 오신 지 연구원이고. 되게 오래. 네, 네.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계셨으면 한국말도 어느 정도 지금은 하시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잘못이라고. 그럼 뭐 저만 꼭 그죠? 뭐 주변에 하긴 생각해 보면 주변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겠죠.
친구가. 아, 또 그렇게 보면은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랑 있을 때 한국어를 쓰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수줍어하면서 네네. 그 특유의 그게 있죠. 네네네 억양이 아. 네. 그분 공역자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알렉산드라 구질료바. 네, 구질료바 쌤. 알렉산드라. 네. 네. 혹시 몰라요.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니까는 아. 어떻게 음성 편지 한번 남기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쌓인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대본이 없는 건 힘듭니다. 네. 아, 네. 그 공역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참 했는데 네네. 다시 저희가 이제 번역으로 돌아오자면 그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웠다 보니까 러한에 좀 더 저는 많이 좀 치중이 돼 있어서 러한은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한러도 가끔 해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한러가 러한보다는 좀 단가가 좀 세기는 세잖아요. 네. 혹시 번역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사실 그게 이제 한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했던 걸 물론 이제 문학 번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원고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번역원의 기가 그 경험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번역원에서 지불하는 거는 대충 이제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건당. 그 번역원에서 그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이제 그 원문 기준이죠. 네. 원문의 이제 그 분량 요걸 이제 가지고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의 난이도도 이제 뭐 감안하지 않을까. 아, 네, 네, 뭐 네, 한자가 네. 들어간다거나. 네, 한자라든지 그렇죠. 이제 용비어천가 이런 건 많이 주죠. 그렇죠. 네. 미어천가를 번역하려면 제가 엄청나겠는데요. 알기로는 막. 번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네네. 아, 네.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책은 이제 권당 네. 가격 인센으로 이제 작가분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번역본도 혹시 러시아에서 많이 팔리면은 따로 뭐 인쇄 수입이 추가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한 10년간 없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번역원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액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한국에서 그냥 낸다. 그러니까 저자다. 제가 이제 책도 이제 저서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를 책을 써가지고 번역원에서 주는 그 금액만큼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네, 정말 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사가지 않는다면. 근데 들어보니까는 이게 그 한 권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네네. 아까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잡는다 하셨는데 1년에 맥스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평균은 거나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대치를 찍어본 게 2,000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 경험에서 온 거고 1,000에서 2,000 사이. 그러면은 이렇게. 중복 작업도 가능한가요? 뭐 다수의 책을 1년에 뭐 2권, 3권을 번역한다. 이제 번역원에서 지원할 때는 사실 네.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다른 기관과 또 일을 병행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역자에게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통 지급이 또 되나요? 이게 다른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나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번역을 터치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절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승 선생님이 6개월 정도를 하시고 또 공역자께 3개월 정도를 하시는데 네네네. 절반. 사실 제가 6개월을 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에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그 번역원에 나는 이런 공역자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공역자의 이력서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받을 때, 지원 신청을 할 때, 번역 지원을 신청을 할 때는 제 이력서를
번역랑 이제 공역자 이력서랑 그다음에 샘플 번역, 네. 그 원고 이제 번역한 거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 선정 기준이 있겠죠? 네, 선정 기준 일단은 재밌어야죠. 그렇죠. 아, 본인 마음에 일단 네, 들어야 그럼요. 된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울고 웃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책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 무겁고 어둡고 네,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했던 책은 아니고 이제 번역을 해서 해보실래요? 이런 기획 번역이 있는데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전 당연히 그 모든 그간의 이제 뭐 샘플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다 없애주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았죠. 네. 받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네, 죄송하지만 우울했었습니다. 네, 2년 동안. 네. 2년을. 네, 그 책은 2년 번역을 했어요. 네. 힘드셨겠는데요. 2년 동안 글루미한 상태에서 네, 작업을 네, 하셨네요. 2년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또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또 헤어지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사귀는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었어서 번역을 잠시 놓았던 기간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 번역에 앞서서 작품을 선정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를 보신다고 해요. 뭐 평단의 평가라든가 네네. 뭐 작품의 인지도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하기 전에 이제 작품을 선정할 때 한국에서 잘 팔리는 작품 내지는 한국에서 인정받은 작품이 러시아에서 반드시 뜨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그래서 평단에서 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네, 평론가들이 극찬한다. 아니면 또 재밌다. 네. 그죠? 일단은 처음에 한 몇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몇 페이지가 흡입력이 있으면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묘사 중심이고 너무 지루하고 좀 그러면 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서류들을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분과 직접 컨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이력서나 또 그다음에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 뭐 평단의 평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샘플 번역, 그다음 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어 원문이죠, 원문이라 이런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서 보니까는 굉장히 두껍게 이제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러한 이제 서류들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번역원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은 샘플 번역을 보내주시잖아요. 먼저 그거를 준비하실 때 분량이라든가 퀄리티는 어느 정도 해서 보내시나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진짜 그냥 샘플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번역을 맡겨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 평가를 했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이 분량 그 샘플이 완벽하게 거의 출간 직전에 완성돼 있는 작품의 일부분이어야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의 퀄리티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몇 번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럼 비딩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래서 뭐 경쟁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네. 그 어떠한 작품을 가지고 몇 번역팀에서 샘플을 보내가지고 그중 하나를 그럴 뽑게 수도 되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작가에게 동의서를 누군가가 직접 컨택을 해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작품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겹치면은 좀 더 퀄리티가 그렇죠. 좋은 분한테 네네.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들어보는 그 번역원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 건가요? 번역원에서는 일단은 번역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번역가들에게 번역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번역 지원을 하기 전에 이제 번역 아카데미라는 어떤 있어서 거기에서는 번역가를 양성하고요. 번역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번역을 지원해서 책이 나올 수 있게끔 출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마케팅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학 행사, 이제 뭐 그죠 번역원의 행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1부에서는 승주현 작가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번역 작업, 기간과 조건, 공역자의 역할과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번역 작업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밖에 번역 시장의 현황과 전문 번역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좀 여쭤보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번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처음 번역은 일단 처음이어서 네. 어려웠고요. 그나마 이제 그 공지영 작가의 작품 봉순이 언니가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작품으로 이제 또 알고 있는데 네. 그 작품도 역시나 현대물이고 현대 작품이고 그죠? 작가분도 젊기 때문에 원문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네,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네,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로 옮기는 과정은 물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았죠. 네. 이게 뭐 토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어를 찾아보고 일단 공문으로 작품을 완벽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작품은 저희가 이제 한국어에 있는 어떤 ABC라는 문장이 있으면 ABC라는 문장 사이사이에 생략된 이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한국에는 없는 논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감도 없었을 거고 네. 네, 시행착오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네. 네. 100만 년 전의 일이라. 네, 네. 사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번역이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매사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뭐 모든 문장이 고민이죠. 네, 모든 문장이 고민인데 이제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번역을 못 하나? 라는 정말 쉬운 문장들도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상황이 더해지거나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잔에다가 입술을 갖다 댄다라는 네. 문장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면 잔에다가 입술을 이렇게 직접 대는 건지 아니면 잔을 들어서 입술을 갖다 대는 건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늘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한 표현, 이제 러시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제 한국어에는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 표현은 이제 공역자는 항상 물어보죠. 이게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러한 굳어져 있는 그런 관용어라든지 이런 것이냐, 아니면 작가의 고유한 어떤 표현이냐, 작가적인 표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원문 그대로로 옮겼을 때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경우 사실은 많겠죠.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말이 안 되면 러시아적인 표현으로 좀 대체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그래도 말이 되고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살려주려고 노력을 뭐 하는 거죠. 그럼 욕이나 뭐 이런 비속어 같은 것도 네, 있을 경우가 있겠네요. 네, 욕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죠 비속어, 은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대로 지식을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욕이라고. 알아서 그러면은. 네, 그럼 번역해라. 알아서 이제 공역자가 이제 적합한 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서로 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러시아에는 심지어 욕 사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욕대 사전이 있죠. 네. 이제 원하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와. 한국어에도 있을 거예요. 욕사전. 네, 대사전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반짝반짝 또는 뭐 출렁출렁, 철썩철썩 같은 그런 의성어하고 의성어 비슷해요. 같은 거를 번역이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다가 따옴표하고 철썩철썩 따옴표 닫고 아래에 설명으로 바다가 뭐 출렁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번역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뭐 그건 저희는 사실은 미리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네 정말 원문을 봤을 때 네, 네. 미리 저한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번역하는 거를 그 텍스트를 올렸어요. 텍스트를 올리면서 이 시간에도 번역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또 페북에 제가 올렸더니 언니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뭐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네. 그것까지 안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이렇게 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머릿속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직 네네. 철썩철썩이 나온 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거라서 생각하시려고. 예리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그건 안 나왔던 거. 아.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이해가 되는데 러시아 사람의 정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번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은 굉장히 또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역자가 지나치게 이제 또 뭐랄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월권이 되고 그렇죠. 네 이게 독자의 몫을 또 빼앗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문학행사 가서 이제 만났던 이기호라는 소설가 분의 얘기를 이제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400페이지를 이제 원고를 쓰신 거죠. 소설을.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친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원고의 분량을 확 줄이셔가지고. 그래서 줄였다는 것이 이제 끝부분을 줄이신 건 아니겠죠. 이제 뭔가 사이사이에 네. 네, 빼셨겠죠. 그래서 그 독자의 몫을 그 열어두신 아. 어떤 그런 네. 그렇게 불친절하게 어. 받기. 네, 저는 네네. 오픈 결말 싫어요. 네. 아, 소위 말하는 오픈 결말 뭔지 알죠? 내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결말을 네. 내가 판단하게 만드는. 아, 저 읽어도 되게 찝찝해요. 추가적으로 뭐 번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의 표현이라든가 무언가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번역원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번역한 부분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이 조금 난해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가 코를 곤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냉장고 위에 누워 계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중국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형벌들에 대한 뭐 사람을 뭐 죽여서 뭐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했다. 육젓을 뭐 담궜다 이런 네. 이야기 이제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시에 등장을 했어요. 시에 네. 그래서 뭔가 그로테스크한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다가 정말로 안 되는 것들은 진짜 고민하다가 이제 작가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그 한 건 한 건 매일매일 작가분과 대화하면서 네. 그렇게 작가분과 하는 메신저. 네. 내비게이션 삼아 이제 네, 그 번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써서 네. 미안하다고 사과를 네. 받으셨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낀 거가 이제 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하지 네. 말아야 되겠다. 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작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얼마를 줄 것이다라든지 기한은 얼마나 줄 것이다 이런 거를 네. 얘기를 했는데 작품을 이제 실제로 딱 그냥 봤을 때와 실제로 번역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번역을 들어가니까 이건 도저히 그 돈 받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최대한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페이를 중간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도 정말 단 하루라도 더 달라. 네. 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도 그죠 좀 더 생기는 거고 조금 더 퀄리티도 좀 높일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요구를 했죠. 책은 고치면 고칠수록 명문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번역을 다 하고 제가 번역을 이제 하고 넘기고 이게 공역자에게 넘기고 그럼 공역자가 이제 또 손을 보고 또 저한테 다시 넘깁니다. 넘기고 제가 이제 거기서 물음표 있는 부분은 제가 보고서 이건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넘깁니다. 또 다시 넘기면 그제서야 이제 보고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이제 그 전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몇 번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듬어진 원고를 가지고서 그때까지는 한국어가 있어요. 텍스트에. 그러니까 그 워드 파일에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다 이해가 됐다, 클리어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순간에 한국어 다 지웁니다. 한국어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어만 봤을 때 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원어민은 이제 계속해서 다듬는 작업을 수없이 하죠. 그리고 원어민이 하고 그다음에 또 원어민이 아는 지인이 또 이제 그 잡지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이 계셔서 그분이 또 다시 감수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감수하는 기간이 수차례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치면 고칠수록 사실은 자꾸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단에 멈춰야 돼요. 아, 네. 그럼 작가님께서 번역을 하시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뭐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러시아식인 표현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참고하는 사전이 이제 동의어 사전, 네, 동의어 아. 사전을 조금 네,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잘 해야 그다음에 이제 공역자가 번역을 또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는 거가 이제 네, 수월하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사실은 아, 네, 제가 번역한 것에서 아주 뭔가 새로운 걸 또 창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느끼는 건 저의 역할이 조금 크지 않나. 네, 네, 네. 생각보다는. 아,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그 우리나라에 호칭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호칭은 네, 항상 문제죠. 이제 선배, 네, 뭐 대표님, 뭐 사장님, 네. 이사님 이런 네. 거요. 오빠, 형, 누나, 오빠, 네, 네, 언니 무수히 뭐 이런 많습니다. 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뚜이뚜이뚜이 사실 VVV. 네. 근데 이제 형 한 다음에 러시아어로 형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밑에 줄을 단다면 이제 나중에는 아마 이제 한국 작품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아 형이라는 거에 대한 줄을 안 달아도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형 한 다음에 밑에 각줄을 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책을 네. 읽다가.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저희는 사실은 각주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독자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흐름이 끊기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 줄이자. 아.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네. 뭐 음식의 명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죠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김치찌개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까 김치찌개는 번역을. 김치찌개 한 다음에 이제 네. 줄을 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아니면 숲 김치찌개라든지 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들한테 야 너 한국의 음식 뭐가 맛있냐 그러길래 나 되게 너무 무식하고 단순하게 그 까레시키 오스트리 보르시라고 보냈어요. 좋네요. 괜찮은데요? 네, 그냥, 괜찮나? 네, 네, 문학 나쁘지 작품, 않은데. 네, 문학 작품은 아니니까 그 정도면은 뭐 그지? 그죠? 나름한 예, 설명은. 예, 네. 예. 다행이다. 갑자기 네.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작품은 다 이제 많이들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하세요. 러시아 네.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한 번역 시장은 사실은 지금 포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페이적인 부분도 조금 네, 좀 낮은 단가가 편인 거. 떨어질 수밖에.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러시아 현대 작품들도 좋은 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저작권이 뭐 유럽에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또 번역하기도 좀 힘들고. 네. 사실은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번역이 돼 있고, 네. 또 현대물은 또 저작권료도 좀 세고, 이런 상황인 거고.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은 한러로 시작을 했고, 그 반대의 경우를 사실은 요즘 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책을 번역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습관이 뭐냐면 텍스트를 보면은 그걸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러시아어로 살짝 바꿔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직접 하기 전에 네. 대충 머릿속으로 아 이건 이거겠지라고 이제 네, 그게 이제 꼭 그 소설책이 아니어도 약간씩 그런 습관이 좀 있긴 한데 네, 요즘은 이제 러한 번역도 사실은 관심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일도 주로 이상하게도 사실은 이제 한러 번역 쪽, 심지어는 영러 번역 이렇게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하긴 합니다만 네. 영러라도 그렇고 한러라도 그렇고 저 혼자는 할 수가 없고요. 네. 보통 이제 팀워크로 네, 이제 원어민과 함께 합니다. 네. 그러면은 러한 번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러 번역 시장에서 기회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러 번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러 번역을 하는 한국인이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번역원의 이 그 뭐랄까 번역원이라는 기관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비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폐해적인 측면도 뭐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에서 한국 작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한국 작품이 러시아에서 소개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로 수교 그 이후부터거든요. 네. 1990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또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한국 문학에 대한 인식 자체, 한국 문학이 뭐냐, 그죠? 공주영이 누군데, 그죠?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책을 러시아에서 내는 데에 사실은 이제 번역한 걸 가지고 낼 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영이 누구냐, 김혜란 누군데, 김영가가 누군데 이런 거예요. 그죠? 넌 누구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넌 누구며 한국 문학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식 한국 문학, 일본 문학은 굉장히 지금 뭐 각광받고 있고, 네. 네,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고 정말. 독특하고 뭐 어쨌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인식이 거의 없는 편이고, 그나마 저희가 번역한 작품이 이제 그 시리즈물로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책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독자들이 좀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고, 네. 네, 그래도 뭐 아직은 미미하고요. 네. 진짜 이 질문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장르가 잘 팔릴까? 저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협지 소설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데텍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추리 소설, 네. 추리 소설류를 러시아 사람들은 많이 읽는. 네,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유럽의 그 저기 판타지 소설 하면은 뭐 해리포터가 있겠지만 한국에는 의천도령기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의천도령기가 우리나라의 원작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되게 무협지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러시아에는 혹시 무협지 같은 스타일이 있지 않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평상시에.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소설에서 막 네네. 칼 들고 싸우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장풍 그거는 쏘고 막. 많이 중국적인 네. 러시아랑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네. 러시아는 네. 이 피디에 봐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못 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네.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작품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문학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작품들이 꾸준히 번역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도 되고요. 네. 네, 지금 한로 번역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물론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소개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뜰 일만 이제 그죠? 네, 남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사실은 이제 뭐 로또라는 게 이제 꼭 여러 가지 이제 로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품이 정말 빵 하고 터졌으면 네. 저희도 이제 덩달아서 빵 하고 터지게.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올라가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역자의 역할, 어떤 역자의 이력 이런 거 책에 안 적거든요. 그냥 승주현 이름 그냥 세 글자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신에 이제 승주현이라는 이름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승주현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네. 어떤 그런 시스템도 번역가 이미도 씨처럼 그런 네, 그렇게 볼 수도 스타일이겠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떤 누구의 예를 들어서 뭐 셰익스피어 버전 중에서 누구의 셰익스피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살짝. 네. 이렇게 되려면 민간의 또 그 합동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현재로는 뭐 좀 유일한 것 같고요. 번역원, 한국문학 번역원이랑 대산문화재단 이렇게 한 두 개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이 뭐랄까 이제 뜬다라는 것, 그죠? 네. 유명해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근데 사실은 이제 입소문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출판사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데, 대형 출판사에 저희가 이제 그 제안을 했을 때 번번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쉽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제가 출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기로는 사실 어떤 책이 뜰지는
네, 사장님도 모르시고 아, 네, 그렇죠.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어차피 모르는 거라면 네, 그중에 우리 책이 한 권 정도 네, 있었으면 하는 그냥 아. 네, 막연한 바람. 네.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러시아에서는 어떤 계기로 또 혹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떴다라는 것도 한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그 맡아서 소개하는 역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루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일본어로 쓰고 나서 네. 본인이 영어로 이제 바꿔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 영어로 번역해서 낸다라기보다는 영어로 바꿔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영어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옮길 수 없다면 다른 언어는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다시 이제 원고를 수정해서 일본어로 이제 책을 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많은 언어로 네, 번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장치, 것까지 네, 시스템, 생각하면서 쓰는 네, 그런 거네요. 거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작가인 줄은 저도 들어서 이번에 네, 네.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번역을 하시면서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였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번역에 뛰어들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네, 네, 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국내에서 외국어로 그럼 번역하는 거를 가르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아카데미 네. 여기가 지금 현재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네,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기관이고요. 네. 조만간은 뭐 학교로도 그죠 어떤 석사 과정이라든 이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현재는 2년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외국어로 이제 책을 번역할 계획이라면 네, 그쪽에도 경쟁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기가 뭐 쉬운 거는 네, 아닌가 네, 보네요. 요즘에 굉장히 그게 이제 또 학비가 없고 학비가 없고. 네, 학비가 없고 학비가 등록비만 없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전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이제 어. 한국인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 문학 기행도 있고. 네, 저도 문학 기행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국 문학 번역원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제 번역 지원, 출판 지원, 뭐 번역가 양성까지 모두 맡아서 이렇게 네, 네.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굉장히 일을 잘하는 국가 기관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친절하시고 네, 일도 잘하시고 네. 네. 그 일부에서 저희가 공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공역자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 공역자를 어디 가서 구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뭐 길거리 나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번역원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해주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번역원에서 이런 분이 계신데요. 뭐 같이 일할 공역자를 찾고 있어요. 글쎄요. 그거까지 해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번역원의 어떤 역할은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일단은 좀 괜찮은 찾아봐야 되지 분들을 않을까? 좀 먼저 네,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먼저 번역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러브콜을 보내오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참 그러면은 되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공역자가 또 제대로 된 공역자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공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도착어가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어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번역을 했는데 읽히지가 않으면 그렇죠. 그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어색하다 내지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쉼표 뭐 그죠 문장 부호 모든 것들 다 이제 다 그렇죠. 신경 써야 되고 어순 네.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좋은 공역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공역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좀 아. 다양하게. 네. 그죠? 다양하게 먼저 그분이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떤 작품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작품은 어떤 색깔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저와 함께 번역을 하는 공역자는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게 이 작품의 색깔은 뭐야? 주인공의 성격은 어때? 네. 어떤 사람이야? 얘는 어떤 뭐 어떻게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이랑 달라? 이런 뭔가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잡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캐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학의 어떤 깊은 조예가 아. 깊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역시 뭐- 예술을 하신 분이라서 그 질문하시는 것도 뭔가 약간 예술적인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이야 이 작품은 하는 게 굉장히 좀 네, 근데 표현이 저는 좀 늘 힘들어요. 남다르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근데 질문할 때마다 네. 늘 괴로워요. 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역자께서 너무 문학적인 소양이 깊어가지고 자기만의 혹시 색깔이 있어버리면은 이 한국어 원문에 비해서 러시아 원문이 좀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항상 그 같이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나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색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겠죠.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공역자가 어중간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알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공역자가 이제 그죠, 네, 그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번역을 했을 때 그 뭔가 한국어도 아닌 것이 러시아어도 아닌 것이 제3의 뭔가가 네. 네, 그 중간 언어 뭔가 그런 느낌이 이제 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번역을 하는 공역자는 사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다 하고 나서 문장을 만들고 나서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 아니 이렇게는 얘기 안 해. 아주 간단하게 나뉘거든요. 아. 사실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부칫 니 지부칫 그죠? 이렇게는 네. 말이 돼 안 돼.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찝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그게 이제 조금 살짝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조심스럽지 한국어를 않을까. 아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네. 그 작품에 따라서도 이제 저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공역자가 표현해내는 것도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죠. 저희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뭐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더 다채롭거나 좀 더 디테일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역자 그죠. 남자가 번역하느냐 또는 여자가 번역하느냐 그죠. 공역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이제 색깔이 전혀 그죠. 뭐 그죠.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난해한 시 같은 거는 좀 번역을 웬만하면 안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밖에도 피하시는 작품이 있나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투리. 아 사투리. 네, 사투리. 러시아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투리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투리는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대칭이 된 사투리를 또 찾아야 되고 그렇죠. 또 그 해당하는 사투리를 또 그죠. 우리말의 사투리를 또 러시아어로 사투리를 이제 네. 또 적합하게 또 옮겨야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번역보다는 연구에 가깝다라는 네.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투리도 맛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경상도 뭐 충청도 이거 어떻게 옮길까요? 그건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피하고 봅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 문학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지원하는 기관도 이제 막 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너무 무겁거나 어둡거나 네. 아니면 전쟁에 대한 것이나 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피하려고 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쟁에 대한 책을 번역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제안을 이제 직접 작가분은 아니지만 작가분은 늘 대리하신 어떤 그런 분이 저희한테 컨택을 네.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별장이 와서 같이 네.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좀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좀 무거운 주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싶다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국 문학이 처음 소개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밝고 화사하고 예쁘고 뭔가 상큼하고 이런 작품들 위주로 가는 것이 아,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뭐 전략이겠네요. 그리고 사실 전략보다는 전략도 있죠. 전략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번역하기가 네. 네, 1년 동안 네. 나중에 이 시대의 흐름상 언니가 선생님께서 그 게임 번역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게임 되게 잘 만들잖아요. 아, 네. 네네네. RPG 같은 게임은 거의 소설처럼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보통 그러면은 번역 같은 게 그 번역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루트나 혹은 뭐 지금 계신 뭐 푸시킨 하우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번역원은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네. 번역원에 그 번역 지원을 해서 아, 네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면 이제 저희가 번역 지원을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립도서관과 이제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쪽에 프로필이 네.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 그렇게 이제 번역은 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역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미리 받고 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끝나고 한꺼번에 받으시는지. 처음에 번역할 때 선불금 이제 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선불금 500, 그다음에 후불금 500 이렇게 이제 받았다면 시스템 달라져 가지고 전체 책에 대한 어떤 그 번역료를 지원을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번역료를 줍니다. 번역원에서. 그리고 그걸 번역을 해서 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번역료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 작품에 대해서 이제 출판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저작권 계약을 이제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책이 진짜 러시아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서야 비로소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인데 40페이지에 대해서 만약에 200을 받았어요 먼저. 네. 그래서 200을 받으면 남은 금액이 800이잖아요. 그럼 800에 대해서 선불금, 후불금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400, 400 되는군요. 또 다시 받는 거죠. 네. 그 사실 그 번역 업계에 보면은 언어를 불문하고 특히 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명한 기관인데 D 기관이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지원을 하게 되면은 너에게 평생 동안 교육을 제공해 줄 거고 일자리도 제공을 해줄 테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번역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한테 소개를 해줄 거고 평생 교육을 해줄 테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저도 그때 혹해서 전화를 했다가 8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평생 교육은 시켜주는데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일도 줄 거고 교육도 시켜주는 데 대한 약간 선불금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달 안에 너에게 80만 원 그 이상을 돌려줄 테니까 달라고 되게 달콤한 얘기를 하던데 제가 거기서 돈을 내는 거면은 저는 그 일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더니 80만 원이 아니라도 된다고 25만이든 뭐든 보증금 기준이니까 어떤 돈이든 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사기구나라는 걸 지금도 알았어요. 있어? 거기 아직까지도 페북에서 계속 활동을 활동을 해?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되게 혹해가지고 야, 이거 거기 어디야? 공유하고 하시던데 어디야 거기? 유명해요. 뭔데? 말씀드려도 이름이? 됩니까? 해봐. 네. 이름은 그럴싸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실제로 그런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한테마다 말하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25만 원이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데 잘못 엮이면은 골 때려. 이게 마치 무슨 예전에 그 연예인 되고 싶으면은 그쵸. 돈 내라 이러고는 가면은 막 사무실 없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는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번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맥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서 일을 그렇죠.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루트 외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뭐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세요. 번역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조심하세요. 네, 믿을 만한 기관 통해서 하거나, 네. 아니면 그 기관을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기관, 또 믿을 만한 기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지인.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작품 번역을 혹시라도 우리 작가님께 의뢰하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작가님을 소개하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뿌시킨 하우스, 이게 지금 쌍비읍이거든요. 그래서 뿌시킨 하우스를 네이버에 이제 치시면, 네. 이제 아마 사이트 그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네. 그래서 이제 승주현 선생님 과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이제 좀 민망하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크라시바야인데 이제 지금 KRASIBAYA 다음 골뱅이 다음.net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프로필이 네이버 인물 검색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뭐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혹은 뭐 한국 문학 번역원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사모 네. 게시판으로도 네.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네. 또 소개를 하고 네. 하거든요. 아이디가 하란파얀님께서 네. 네, 제목은 1년이에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도부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보도부를 듣게 된 이유는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 종로에서 한 러시아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입니다. 그 러시아인이 길을 안내해 주다가 북촌 한옥마을에 가게 되었죠.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캄차카로부터 서울까지 올라온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저희들은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 이 의도부터 벌써 그렇죠. 네. 한국어의 소리가 참 예쁘다고 말하고 한국의 소소한 일상에 즐거워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었고 예뻤네. 어느덧 이틀 뒤면 사귄 지 1년이 되네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친구 덕분에 한국인이지만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국내 여행도 많이 하게 됐고 러시아 노래하고 드라마도 하나씩 듣게 되더군요. 치열하게 영어로 싸웠던 때부터 이제는 한국어로 투덜거리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거 못 읽겠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사랑해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자친구와 맞이하는 1주년 보도블에 소개된다면 여자친구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알리사 1년 동안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가끔은 상처를 주고 실망시켰던 때도 있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 계속 읽어야 되나요? 내가 러시아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꼭 지킬게. 항상 사랑해. 근데 PS로 뒤에 남겨주신 말씀이 두 형님을 슬퍼하게 하는 사연이 되진 않겠죠? 보드블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박경환 패널은 여자친구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모스트님마저도 얼마 전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됐다고. 근데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그 여자친구분한테 하는 말씀을 왜 저희 PD님이 읽어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전화 연결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죠? 전 되게 그 로버트가 읽는 줄 알았어요. 되게 무감정. 그 작가님은 번역을 하시면서 그럼 고수하는 철학 같은 게 있으세요? 철학이 있긴 한데요.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력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고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기분 상하고 저는 저대로 이제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그쪽은 또 그쪽대로 또 얼마를 불러야 되나? 이렇게 서로 뭔가 밀고 당기는 뭔가 그럼 썸 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썸은 네. 썸 정말 싫어합니다.
여운이 남아 있네요 아직. 금지어로. 그래서 이제 그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요. 이력도 좀 쌓였고 그래서 이제 급한 번역을 하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너무 또 높게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제가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견적을 냈을 때 네 좋습니다라고 깔끔하게 이제 동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낮은 네. 금액으로. 네.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네 뭐 그렇게 하죠라고 이제 흔쾌히 하고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한쪽에서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죠. 그 깔끔하게. 정도로 그게 깔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번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딱히 없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배우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쉬는 기간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뭔가 이제 그저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네. 저는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그 안으로 뭔가를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뭔가 그래가지고 표현도 많이 쌓이고 그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짬짬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뭐 원문을 본다든지 러시아어로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저는 일단은 그 스토리 위주로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표현 위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제 네. 습관인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많은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작가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당분간 일단 번역을 좀 꾸준히 좀 할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쭉 해오고 있는 한국 문학의 이제 러시아어 번역 이런 네.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어떤 저서 이런 것도 집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 교육 관련해서 교재들을 이제 꾸준히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 작가로서 어떤 대학교에서 번역에 대한 강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소박한 제 꿈은 일단 제 서재 책장 한 켠에 네. 제가 번역한 책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 저서 이런 것들로 한 켠, 네 많이도 아니고 한 켠이 이제 빼곡하게 좀 찼으면 좋겠다. 네. 네, 한 칸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이 대표님 감사드리고 지금 박 선생님 이렇게 좀 그런가요? 미진 씨 이렇게 부를까요? 그리고 이제 경환 씨, 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송 같이 훈훈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번역하시면서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승주현 번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